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날씨가 진짜 이상하다.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방에는 하필 창문이 없어서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건 뭐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나는 급 더워지는 날씨에 컴퓨터를 하다가 짜증이 나서 부채를 들고 왔다. 그리고 한쪽 팔로 열심히 부채질을 하면서 컴퓨터를 했다. 간만에 짜증이 나는 걸 해소하려고 컴퓨터로 동영상을 다운받고 있었는데 그게 또 너무 느려서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한 대 피기 시작했다. 날씨는 더울 대로 더워지고 다운로드 속도는 더럽게 느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대면서 담배 연기를 내뱉었고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길 기다렸다. 거참 거북이가 기어가는 게 이거보단 빠르겠네. 결국 짜증만 늘어난 나는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담배 연기를 보고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얼른 컴퓨터를 바꾸고 싶다. 정말로 이건 사람이 쓸만한 게 안 되잖아. 에휴, 내일 친구한테 컴퓨터 달라고 부탁해야지 뭐. 등산을 좋아하는 모임에서 어느 날 등산을 가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등산 도중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이들은 고립되게 되었는데 마침 주위에 동굴이 있어 사람들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구조대가 금방 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하루가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식량까지 바닥나게 되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팔 한쪽씩을 내놓아 잘라먹자고.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윽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한쪽 팔을 잘라 내놓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를 본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과 함께 구조대를 향해 박수를 쳤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를 구조하러 와줬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이야기. 부채로 연신 바람을 붙이는 상황에서 담배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필자는 처음엔 날씨가 더운지도 모르겠는 애매모호한 날씨라고 한다. 중간쯤엔 급 더운 날씨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날씨는 더울 대로 덥다고 했다. 집에는 불이 났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이 팔 하나를 잘랐는데 구조대가 왔을 때 어떻게 박수를 칠 수가 있었을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 팔을 자르게 하곤 본인들 팔은 자르지 않았던 것이다.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새벽 2시가 조금 안 되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보자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식탁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소름 끼치는 표정에 너무 놀라서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이며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해봐 미친년아. 나는 이사와서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듯 했고 그녀에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다. 그녀는 쑥스러운지 내 눈을 피했다. 귀여운 구석이 있는걸? 나와 그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잠시 후 그녀가 간 화장실 쪽에서 난 소리다. 내가 화장실로 달려가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변 보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는데 가장자리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 지르다니. 역시 귀여운걸? 그렇다. 그때까진 귀엽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이야기. 주기도문과 찬송가가 여자 귀신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화만 돋구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그녀가 소변을 보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변기 커버를 다 올리고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이거나 트랜스젠더입니다. 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요즘 아내가 이상합니다. 최근 부부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죄책감에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도착해보니 아내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대화는 물론 요리라던가 청소 같은 가사를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쓰레기는 점점 쌓여가고 아내에게서 아니 온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아마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게다가 부부싸움을 한 날부터 버스에서 계속 새치기를 당하거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 등 절 무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내를 손찌검한 한심한 남자라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와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 계신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4살이 된 딸은 죽음을 인식하기에 너무 어린가 보다. 처음 온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딸이 놀고 있었다. 당황해서 급히 데리고 왔다. 딸은 영정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 할머니만 왜 장식하는 거야?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 부부싸움으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날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내를 죽인 죄책감에 남편은 어디론가 달려가다 자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딸의 부모가 할머니를 죽이고 우물 속에 넣었다는 해석. 두 번째는 딸이 우물 근처에서 놀다가 우물 속에서 할머니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소녀가 있는 곳에 별님이 내려왔습니다. 뭐든지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별님은 말했습니다. 소녀는 울어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없애줘. 그놈의 친부 뭐고 친형제고 뭐고 그딴 가족 지긋지긋해. 다음날 소녀가 눈을 떠서 1층에 가보니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빠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별님이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니? 소녀는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소원을 물러줘. 별님은 말했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소원은 물을 수 없단다. 소녀는 울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꿈을 꾸었다. 아빠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혼자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아빠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게 말했다. 궁금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빠는 부엌칼을 가져와 나를 난도질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참혹하게 죽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끔찍했다. 꿈에서 깼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던 꿈. 나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빠와 마주쳤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신입 트럭 운전기사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직 초보라 그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앞에 다른 트럭이 있어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트럭이 산길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친 것이다. 다행히 할머니는 살아계신 것 같다. 자신이 낸 사고는 아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그는 잠시 정차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트럭이 후진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엔 할머니는 사망을 하셨다. 퇴근 후 그 일을 선배에게 말했더니 선배가 하는 말. 식물인간 돼서 치료비 내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싸게 먹혀. 어느 공업고등학교에서 아크 용접 실습을 했을 때의 일이다. 아크 용접의 경우 철을 대략 3000도의 초고온으로 가열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현장은 지옥같은 더위 속에 놓이게 되기 마련이다. 어느 한 학생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차가운 안경을 벗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직접 아크 용접의 불꽃을 봐버렸다. 이윽고 수업이 끝나고 이 학생도 집에 돌아갔다. 그는 시력이 나빠서 평상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귀가한 그는 언제나처럼 콘택트 렌즈를 뺐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는 어둠에 쌓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 말로 보아 할머니를 친 건 그의 선배이다. 선배는 자신의 어머니를 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에 어머니의 치료비를 댈 수 없었던 그는 어머니를 다시 한 번 더 쳐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실은 그가 불꽃을 응시했을 때 그의 각막은 열에 의해 콘택트 렌즈와 융합해버렸다. 때문에 그가 콘택트 렌즈를 빼는 순간 각막까지 함께 벗겨져 버렸던 것이다.